자, 오늘은 액티브 디렉토리 홈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홈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홈랩은 보안 실습을 위해서 개인의 기기에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 해킹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웹 홈랩이 있겠고요. 모바일을 공부를 한다. 그럼 모바일 홈랩이 있겠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홈랩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홈랩을 우리가 왜 만드는 것이냐? 영어권에서는 이제 build, break, fix it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보안을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걸 배우기 전에 일단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그 대상을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보고 방어를 해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홈랩이라는 것은 기초 개념을 배우기에도 너무 좋고요. 잘못된 설정이나 취약점을 내가 내 스스로 홈랩에 심어보면서 관리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거구나를 내가 직접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대응과 탐지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 보안에 관련된 기초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홈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트워크 모의 해킹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하나의 네트워크 혹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양한 객체들, 오브젝트들 혹은 리소스들, 예를 들어서 워크스테이션 같은 컴퓨터, 유저, 그룹, 프린터, 쉐어, 폴리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관리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인데, 그 디렉토리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액티브 디렉토리,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AD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시던 간에 거의 한 세 자릿수 이상을 다니는 회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모두 다 거의 80-90% 이상은 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몇십만 명이 있는 그런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미국 지사에 있는 어떤 유저가 어떤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어떤 프린터나 아니면 어떤 쉐어를 쓸 수 있으며 그 유저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그 그룹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고, 요런 거를 진짜 몇십 명, 몇백 명 단위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서버 16을 사용을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ADDS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2016 왜 이렇게 오래된 걸 사용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실무에서 제가 실제로 2016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요즘에 고객사분들이 2019나 2022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2016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취약점이나 잘못된 설정을 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랩은 이제 홈랩 자동화를 도와주는 이런 솔루션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ame of Active Directory라든지 Detection Labs, Automated Labs 이렇게 자동화된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왜 안 쓰냐? 왜 굳이 이렇게 귀찮게 수동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 배울 때는 저는 수동으로 배우는 걸 좋아해요. 수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개념을 내 손으로 이용을 해서 배우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홈랩 자동화를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고 수동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렇게 생겼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일단 이 액티브 디렉토리의 주 관리하는 서버인 도메인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것도 결국 윈도우 컴퓨터, 윈도우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ISO를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ISO는 요 링크로 가시면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설명에다가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냥 잉글리시 64비트 ISO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 6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래서 ISO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는 버추얼박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추얼박스에서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들어가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요 버추얼박스 여기 툴스 있죠? 여기 툴스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툴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 요 세 번째 요 네트워크 매니저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Net Networks라고 있습니다. Net Networks. 여기에서 왼쪽 위에 Create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을 저는 ADNe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IPv4 prefix라고 있는데 저는 10.0.2.0/24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HCP는 끌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단 켜놓겠습니다. Apply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Net Networks에 이제 ADNet이 생겼죠? 그러면 성공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이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머신 new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뭐 이름은 뭐 AD Lab Tech DC01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메인 컨트롤러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DC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폴더는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ISO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Others 누른 다음에 아까 전에 ISO를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그 디렉토리에 가서 이 ISO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서버 2016을 쓸 거니까 요거를 클릭을 해서 오픈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Skip Unattended Installation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체크를 해줄게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설치가 조금 더 빨리 끝나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야지 저희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수동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Next를 눌러주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4기가를 줄 거예요. 나중에 뭐 2기가로 이제 좀 떨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기가를 주겠습니다. Next. 그 다음에 여기 버추얼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50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저는 그냥 딱 간단하게 30기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그 다음에 Finish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inish가 끝났으면은 이거를 이제 파워온 그 부팅을 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오른쪽 클릭 세팅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로 간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 네트워크가 net으로 돼 있을 텐데 요거를 net 네트워크로 바꾼 다음에 name을 ADnet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ADnet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부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윈도우 로고 그리고 이제 뱅글뱅글 뭐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윈도우 서버 201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Next 눌러주시고요. Install Now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를 할 거냐 저희는 맨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데이터 센터 이밸루에이션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는 이 네 번째를 클릭을 해주고 Next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 accept the license terms. 오케이, 알겠습니다. Next 눌러주시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 Install Windows Only 두 번째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누르고 New를 클릭을 해서 Apply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OK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29.5기가 요거를 클릭해주고 포맷 그리고 OK 눌러주시면은 포맷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Next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자기가 알아서 막 재부팅 2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분, 3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재부팅 된 다음에 뭐 press any key to boot from CD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한번 재부팅을 하고 아마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유저 이름은 administrator라고 나오고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테스트 홈랩에서는 password 1, 2, 3 bang 이 앞글자 P는 이제 대문자로 하고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일단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input, 키보드 그리고 Ctrl Alt Delete, Insert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password 1, 2, 3 bang 저희가 아까 전에 지정해 놨던 그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네트워크 오른쪽에 뜬데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요거 서버 매니저 막 이렇게 뜨는데 요거 그냥 없애버리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 devices 눌러주시고 insert guest addition CD image 네, 요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야지 이제 저희가 뭐 해상도를 바꾼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탐색기 열어서 this PC 가신 다음에 여기 D 드라이브에 버추얼박스 게스트 어디션 있거든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AMD64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관리자로 실행해 주신 다음에 next, next, install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재부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재부팅을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finish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거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파워쉘을 이제 킬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로고 클릭해 주시고 파워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작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 하얀색에서 오른쪽 클릭, properties, 그리고 폰트, 그리고 여기서 폰트를 좀 많이 크게 하죠. 네, 저는 24로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도 찍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여기 ipconfig를 치고 /5를 눌러서 IP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은 현재 우리 IP 주소는 10.0.2.4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 트레이 아이콘 오른쪽 클릭해서 Open Network and Sharing Center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뭐 2.4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IP 주소를 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더넷 클릭하시고 Properties 그리고 IPv4 그리고 Properties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10.0.2.4였죠. 아까 전에 그거를 저는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스태틱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아까 전에 10.4였는데 2.4였는데 2.10으로 바꿨고요.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뭐 0.3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0.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알아서 이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어디냐?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보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2.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2.1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2.1 네,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DNS 주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로컬 호스트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1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127.001이 로컬 호스트라서 일단 첫 번째 DNS 주소는 저희는 로컬 호스트를 쓸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될 거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를 할 땐 DNS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컬 호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터넷 연결은 돼야 되니까 두 번째 DNS 같은 경우는 1.1.1.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고 클로즈 누르고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ipconfig/5를 쳐서 보시면은 이제는 IP 주소가 2.10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뭐 핑 구글을 했을 때 네, 구글에다가 핑을 날릴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저희 호스트 이름은 현재 좀 알 수 없는 그런 호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는 여기서 rename computer 한 준 다음에 여기서 tag new name을 한 다음에 DC01 도메인 컨트롤러 01 네, 이렇게 01 네, 이렇게 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부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 restart computer 그리고 tag force를 눌러가지고 재부팅을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부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로 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input 키보드 그리고 컨트롤 alt delete 눌러가지고 password 123bang으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게스트 에디션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해상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 바꿔주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다시 가셔가지고 레솔루션에서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간 다음에 조금 이제 줌인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그죠?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줌인을 전 125%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줌인을 좀 했고요.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서버 매니저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매니저.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Manage, Add Roles and Features 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Next, Next, Next 눌러주시고 여기 Server Roles까지 오셨으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ADDS 클릭을 해주시고요. Add Feature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DNS 서버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고 Add Feature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Next 그리고 Next, Next, Next 다시 한번 그리고 Restart Destination Server Automatically if required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Yes 눌러주신 다음에 Install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Installation Succeeded on DC01 이라고 나오면은 성공적이고요. Close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깃발에다가 뭔가 느낌표가 떴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Promote this server to a domain controller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본격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Add a new forest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메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초이니까 초이.local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 .local이라는 거는 되게 좀 낙후된, 아웃데이트된 그런 방법이긴 한데 혹은 이제 TLD이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뭐 hello world.xyz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도메인 이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초이.local로 할게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DSRM 이제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무가 아니죠. 홈랩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password 123bang, password 123bang 이렇게 해가지고 next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ext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바이오스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DNS가 아니라 넷바이오스로 이제 도메인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tld.local을 빼고 그 맨 뒤에 있는 tld를 빼고 여러분들의 도메인 이름만 이제 대문자로 바꾸면은 그게 넷바이오스 이름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 next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서 뭐 데이터베이스, 로그, sys4 이런 거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next 눌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됐다. 그럼 뭐 느낌표 몇 개 뜨기는 뜨는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재부팅 한다 라고 나오는데 뭐 그냥 알겠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자기가 알아서 재부팅을 하니까 재부팅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드디어 재부팅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제 설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풋, 키보드, 그리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다시 해준 다음에 자, 이제는 뭔가 좀 바뀌었죠. 여기 앞에 이제 넷바이오스 도메인 네임이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초이다 로컬이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로컬 유저를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 유저 중에서도 이제 도메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도메인 관리자 유저로 로그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치고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파워쉘을 바로 켜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파워쉘에서 get ad domain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이 어디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는 초이다 로컬이라는 포레스트가 있고 get ad 컴퓨터 뭐 이렇게 치면은 그냥 컴퓨터 all 해서 보면은 이제 DNS 호스트 네임에 dco1.choida.local 바로 저희 컴퓨터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P 컨피그를 했을 때도 여전히 IP 주소가 제대로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글에 이제 인터넷에도 나갈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nslookup dco1.choida.local이라고 하면은 이 서버에 지금 DNS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서버에 설치된 DNS를 이용을 해서 dco1 초이다 로컬을 찾아보면은 저희 IP 주소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무엇을 한 것이냐?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 자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dco1이라는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를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는 CA라는 이 공개키 기반의 구조, 이 PKI를 관장을 하는 그런 Certificate Authority 서버를 설치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도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홈랩 구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라쿤의 초이였습니다.